그 다음 소개할 인물은 소진입니다. 소진. 소진하면은 중국의 소씨의 조상입니다. 그 소씨 하면 제일 유명한 인물이 소동파.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 소씨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가운데 소씨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 다 여기 소씨들이거든요. 소진하고 장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전국시대 때 유명한 유세가들입니다. 유세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제 문제 전문가들입니다. 로비스트들이에요. 그 당시에 전국시대는 7개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던 나라 아닙니까? 전국 칠웅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죠? 중국사는 주나라가 기원전 771년 주나라 유왕이라는 사람이 애첩 포사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다가 포사를 좀 웃겨보려고 봉합불놀이 하다가 나라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봉합불놀이 아시잖아요. 봉화를 피운다는 얘기는 적군이 쳐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 포사가 그 적군이 쳐들어오는 봉합불놀이를 보고는 깔깔대고 웃었대요. 저는 맨날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조금 비속어를 쓰자면은 자식들 연병하고 있네 그거예요. 나 하나 웃기려고 봉화를 다 붙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제후 군대들이 왕 몰려오니까 얼마나, 그죠? 그래서 내가 왜 웃지 그러고 깎깔대고 웃은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임금이 좋아가지고 포사가 웃는 모습이 너무 이쁘니까 툭하면은 봉화를 피우는 거야. 근데 정작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봉화불을 피우는데 이제 안 오는 거지. 또 장난치는 줄 알고. 그러다가 기원전 771년 주나라 수도가 함락당하고 주나라 유왕하고 포사가 적군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를 동쪽 낙양으로 옮깁니다. 오늘날 서안 쪽에서.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주나라를 서주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기원전 770년 이후를 동주라고 부릅니다. 공자님은 그 시대를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으로 엮었기 때문에 춘추시대라고 불러요. 동주를 이코로. 그게 기원전 770년부터다. 이 유명한 봉합불놀이 이야기가 서양으로 전해져서 이솝기에까지 귀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우화가 늑대와 양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또 열심히 가서 애들한테 야, 이 늑대 양치기 오리지널이 뭔지 아냐?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춘추시대 이후로 제후국들 사이에서 주나라 왕실이 봉했다. 아까 말씀드린 강태공에 의해서 세워진 제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나라 이런 여러 나라들을 제후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후국은 원래 주나라에 충성하고 주나라 왕실의 통제를 받았는데 주나라 왕실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거의 멸망지경에 이름으로써 땅도 축소되고 권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후들이 각자 주나라 왕실을 내가 보호한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춘추시대에 5나라의 폐주들이 등장합니다. 그걸 춘추오패라고 한다고. 첫 번째 폐주가 누구냐 그러면 제나라 환공이라는 사람이고 이 제나라 환공을 폐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인물이 관중과 포숙이에요. 그래서 제나라 환공이 춘추오패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폐주입니다. 그러니까 제후국들 사이에서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나라 초기만 해도 약 160개의 제후국이 있었어요. 이 제후국이 기원전 77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원전 약 5세기 중반까지 약 300년 가까이 격렬한 경쟁을 통해가지고 7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7개로 정착되는 시기를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국시대는 살벌한 경쟁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커지면서 나라 하나 막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전투와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어마어마한 살력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집니다. 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는데 가장 전문적인 지식인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외교관을 파견해서 외교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천하의 여러 나라들의 정세를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해서 이 나라에 가가지고
그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벼슬을 받고자 하는,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유세가라고 부릅니다. 그 유세가를 대표하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소진과 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소진은 점차 세력이 확대되고 있는 진나라를 경계하기 위해서 나머지 6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6나라 임금들을 설득해서 6나라 임금들로 하여금 재상의 도장을 찹니다. 그래서 육국 공동 재상이 됩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엔 사무총장이 됐어요. 그래서 소진의 도장은 육각이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 소진이 젊은 날 공부하는 방법이 재밌게도 남아 있습니다. 사기를 비롯한 몇 군데 남아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98년인가 99년도 소진 고향을 찾아갔을 때 모습입니다. 낙양에 있는 소진 연구회라고 있는데 병원의 의사가 소씨인데 자기 조상을 위해서 자기 병원 안에다가 연구회를 만들어 놨고, 제가 지금도 이 소진 학회에 그 뭐라 그러죠? 국외 해외 이사이기도 합니다. 이 소진의 처음에 유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 정도 공부하면 됐지. 그리고는 임금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천하 정세에 대한 자기 식견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낙담을 해서 돌아와서 다시 공부합니다. 그게 어떻게 공부하냐? 추자고 두현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자고 두현량. 추자고라는 건 뭐냐 그러면 송곳으로 자기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고, 그죠? 뭐 코미디나 사극에 보면은 무슨 긴긴 겨울밤을 청산가부가 나기 위해서 허벅지 찌르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소진은 공부하다가 졸리면은 송곳으로 자기 허벅지를 사정없이 찔렀답니다. 그래서 피가 흥건하게 날 만큼. 두현량은 뭐냐면 머리카락을 대들보에 매달았다. 머리카락을 대들보에 매달으면 졸리면 탁 땡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독하게 공부를 한 끝에 육국 공동재상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공부법을 남기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옛날 사람들 공부, 그죠? 다양하게 공부했습니다.